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려 15개월 만에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시도 상생 현안에 대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들어 두 번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시도자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40여 명이 함께 참석해서 현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시도 상생 주요 현안으로는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24개 과제입니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공동 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수묵 비엔날레와 광주 비엔날레 공동협력 등이 새로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생발전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단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첫 번째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합의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전 대상 후보 지역 주민 설명회 협의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을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시도지사 만남의 자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시도민들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화석연료 등 탄소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수소입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수소경제 강국을 향한 선진국들의 경쟁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국의 수소경제 현황을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5대호를 둘러싼 공장지대, 미국 경제의 허리였던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의 대표적인 도시인 디트로이트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전 세계 석유값이 폭등하자 연비가 좋은 일본산 자동차에 밀려 위기를 맞았습니다. Different companies started to come in to take some of the shares away, or the share of what they sold away. So the thre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Ford Motor Company, Chrysler, and General Motors, all were almost bankrupt. 디트로이트는 2000년부터 도시 부흥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다운타운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슬럼지대입니다. They booming over there. I mean, they build it over there, east side Detroit. Yeah, not downriver. Situation is getting better since 2014. No, it's getting worse. 디트로이트에서 170마일 떨어진 러스트벨트의 또 다른 도시 클리블랜드. 철강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도시는 석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78년 클리블랜드는 미국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불이행을 한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You could just need less people to do certain things and then more people to do other things.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를 발판 삼아 불을 얻었던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지자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건 바로 수소에너지. 2010년 텍사스와 노스다코다에서 대규모의 셰일층을 발견한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있습니다. Currently,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nerate hydrogen is through reformation of natural gas. The benefit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hydrogen can be derived from total domestic resources. 1960년대부터 우주선의 동력으로 수소 연료전지 연구를 계속해온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지금도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소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미 우리나라 전국 보급량의 8배에 이르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등록돼 있습니다.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 technology has a very exciting future here in the United States. 수소 연구에 가장 먼저 뛰어든 미국.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재패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TF 회의 등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용 개선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재정지원금을 관리 정산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숫자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버스 운송원가 검증과 운송업체 점검 등의 추가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와 지침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택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주거 침입과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으로 침입하려 하는 등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문제로 다툼을 벌인 러시아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태국인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밤 광주시 산정동의 한 거리에서 담배꽁초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러시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곧바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과 종합학술대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치과대학 학생과 치과병원 종사자 등 1,300여 명이 참여해 임플란트와 보철,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 대한 강연과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내 치의학 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했지만 치료용 소재나 기자재를 7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소재산업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장 거취와 임시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조선대학교가 이번 주 학교 정상화에 분수령을 맡게 됩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다음 달 13일로 2년 임기를 채울 예정인 가운데 이사진 구성을 논의하는 교육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대학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임기 연장을 통해 임시이사회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27일에는 강동원 총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교육부 소청 심사가 진행되고 29일에는 조선대 임시이사회가 교원 소청 심사위 결정에 후속 조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